루이스가 치유에 영감을 주고 도움을 주다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음악가이자 미술가인 작가의 메리 로부터. 루이스 A는 1986년부터 나에게 영감을 주어왔습니다. 당시 나는 샌프란시스코에 살았는데 어느 날 동네 서점에서 치유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그 책을 샀지요. 지금도 종종 마음에 드는 페이지를 접어놓은 그 책을 참조하곤 합니다. 책을 읽자마자 바로 루이스에게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미혼이었고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기독교와는 잘 맞지 않아 1983년 초월 명상과 신사고 운동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루이스 헤이의 책과 CD, 비디오 등 수많은 저작물들을 구입하자 헤이하우스에서 흰색 양장본으로 된 치유책을 선물로 보내왔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루이스의 저작물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면 1988년 2월 무언가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을 감지한 직후 자궁경부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던 나는 샌디에고에 있는 OHI, 이게 옵티멈 헬스 인스티튜트라는 곳이래요. 이런 옵티멈 건강학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약 2주가량 머물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치유제가 되어준 것은 루이스 A의 상담과 확언을 담은 초기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루이스 A의 목소리가 OHI에서 치료받는 동안 몸과 마음의 이완을 도와줬습니다. 나는 그녀의 진실한 말을 듣고 내 것으로 흡수했던 것이 치유의 핵심이었다고 느낍니다. OHI를 떠날 때 이미 다 나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몇 달 뒤에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내게 암이 깨끗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계속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루이스, 당신에게 내 사랑을 보냅니다. 이렇게 하루에 그냥 하나씩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이보다 더 긍정 확언에 어떻게 보면 있으니까요. 이렇게 계속 긍정 확언을 되뇌이고 내가 뭔가 계속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모든 걸 이겨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자신감도 갖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 책에 대한 진도를 막 나가기보다는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의 긍정 확언 할게요. 나는 매일매일 기분이 점점 더 좋다. 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늘 아름답고 힘이 있다. 나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으며 건강미가 넘친다. 계속 하고 계신 거죠? 네. 내 몸은 빠르게 치유된다. 나는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랑으로 채워진 나의 생각이 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 나는 내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하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내 마음에 드는 날렵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내면의 의식 패턴을 기꺼이 내려놓는다. 나는 내 몸의 경이로움에 늘 감사한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내 몸을 소중하게 대한다.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한다.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안전한 일이다. 나는 건강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이 상황을 만들어낸 패턴을 해결하기 위해 내면으로 들어간다. 나는 이제 신성한 치유를 받아들인다. 나는 항상 완전히 편안하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나를 만지는 모든 손은 곧 치유의 손이며 사랑만을 표현한다. 내 수술은 빨리, 쉽게, 완벽하게 진행된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진다. 이제 좋은 건강은 나의 것이다. 나는 과거를 흘려보낸다. 네, 하루사랑님 오셨어요. 네, 혜이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줄 쳐 있는 거 보니 읽을 듯 해요. 줄 쳐 있는 걸 보니? 무슨 말씀이시지?
도서관에서 빌리신 걸까요? 네. 제가 못 알아들어서 죄송해요. 자, 그러면 긍정학원을 마무리하고 오늘 부자아빠, 가난아빠. 저 이 첫 부분부터 너무 재밌어서 막 열심히 몰입하고 읽고 있습니다. 어제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부자가 돼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정말 같은 상황을 두고도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버지의 자식을 두고도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버지의 생각은 읽은 듯 하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식을 두고도 부자 아버지와 가난한 아버지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저도 이런 걸 보면서 나 이 아이에게 뭔가 생각의 파이를 작게 만드는 그런, 또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말은 정말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 있어요. 이 책을 아직 근영이가 어렸을 때 봐서 다행이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식사 시간에 돈을 화제로 삼는 것을 금했지만 다른 한 분은 식탁에서 돈과 사업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권했다.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돈은 늘 안전하게 관리하고 리스크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다른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무엇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한 분은 이렇게 믿었다. 우리 집이 내게는 가장 큰 투자인 동시에 가장 큰 자산이다. 다른 한 분은 이렇게 믿었다. 우리 집은 부채이며 그것이 가장 큰 투자가 되면 공경에 처하게 된다. 두 아버지 모두 제때 청구서를 처리했다. 하지만 한 분은 그것을 가장 먼저 처리했고 다른 한 분은 그것을 가장 나중에 처리했다. 한 아버지는 기업이나 정부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분은 늘 봉급 인상, 은퇴 계획, 의료 혜택, 병가, 휴가 등 이런 보상에 신경을 쏟았다. 그분은 자신의 삼촌 2명이 20년 군복무를 마치고 퇴직한 뒤 평생 연금 혜택을 받은 것에 감명을 받았다. 그분은 퇴역 군인에게 제공하는 의료 혜택과 PX 특권을 아주 마음에 들어했다. 때로는 평생 고용 보장과 복리후생을 직업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 그분은 종종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정부를 위해 열심히 일했으므로 이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다른 아버지는 완전한 재정적 자립을 중시했다. 그분은 정부나 기업을 향한 보상 심리를 비판했고 그것이 사람들을 나약하고 재정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그분은 재정적 자립을 늘 강조했다. 한 아버지는 몇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했고 다른 아버지는 몇 푼이라도 투자할 곳을 찾았다. 한 아버지는 인상적인 이력서를 작성해 좋은 일자리를 얻는 방법을 내게 가르쳤다. 다른 아버지는 강력한 사업 및 재정 계획을 세워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을 내게 가르쳤다. 두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나는 사고방식의 차이가 삶에 끼치는 영향을 여실히 관찰할 수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사고를 통해 삶을 형성해 나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가난한 아버지는 늘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부자가 될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그의 예언은 그대로 실현됐다. 반면 부자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을 부자로 간주했다. 그분은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다. 나는 부자야. 부자는 이런 건 안 하지. 그분은 커다란 투자 실패로 빈털터리가 됐을 때조차도 여전히 스스로를 부자로 여겼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격려했다. 가난한 것과 빈털터리인 것은 차원이 다르다. 빈털터리는 일시적이지만 가난은 영원한 것이다. 가난한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돈에는 관심이 없다. 혹은 돈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부자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다. 돈이 곧 힘이다. 우리의 사고가 가는 힘은 결코 측정되거나 평가가 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년 시절부터 나는 나의 사고와 그것이 표현 방식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가난한 아버지가 가난한 것은 돈을 적게 벌어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 때문임을 알아차렸다. 두 명의 아버지를 둔 소년으로서 나는 어느 사고방식을 습득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 부자 아버지인가? 가난한 아버지인가? 두 분 모두 교육과 학습의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했지만 무엇을 배우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다. 한 분은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가 되거나 경영대학원에 가서 MBA를 취득하기 원했다. 다른 한 분은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라고 가르쳤다. 나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분은 거듭 이런 얘기를 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한다. 나는 9살 때부터 부자 아버지의 말을 따르기로 그분에게서 돈에 대해 배우기로 결심했다. 바꿔 말해 학위는 많아도 여전히 가난한 아버지의 말은 따르지 않기로 결정할 것이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교훈. 네. 여기 옆에 보면 이 다음은 내일 읽을게요. 20년 전 그리고 오늘이라는 짧게 그 모퉁이에 뭐라 그래야 되지? 오늘의 뉴스 20년 전 오늘에 대한 짧은 스트레이트 뉴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집은 자산이 아니다. 2008년에 우리 보면은 미국의 주택 시장 붕괴로 인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정말 엄청난 금융위기가 왔었죠. 거기에 대한 작은 언급이 있습니다. 그 집에 대한 그 사고방식 차이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이제 집에 대해서 한 분은 투자이자 자산이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분은 부채이자 그것이 가장 큰 투자가 되면 공경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2008년 미국의 주택시장 붕괴는 당신이 소유한 집이 자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줬다. 집은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지 않을 뿐더러 가치가 오른다고 확실하게 보장되지도 않는다. 오늘날 미국의 경우 많은 주택이 20년 전보다 값이 떨어진 상태다. 존리 선생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집은 근데 좀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주택 시장 집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긴 하지만 맞아요.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존리 선생님은 집은 물론 이제 집을 위해 사는 부채는 착한 부채라고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전세로 살고 계신다고 해요. 그 돈으로 오히려 투자를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한국 시장은 조금 다른 분위기이긴 하니까. 근데 이렇게 폭락이 오게 되면은 정말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가난한 것과 빈털터리인 것은 차원이 다르다. 빈털터리는 일시적이지만 가난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부에 대한 생각을 사고방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어떠셨나요? 이제 오늘의 인사이트를 준비했는데 그것도 책을 한 권 가져왔어요. 근데 책을 제가 이것도 같이 읽은 건 아닌데 이게 포린에 있는 이렇게 책 소개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다른 건 또 너무 길고 좀 아침에 짧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제 보니까 제목부터 사실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의 나이키를 만든 거 미친 생각이었다. 나이키가 코로나 위기에 굉장히 매출을 올린 코로나 위기에 오프라인 매장을 만듦으로써 매출을 급격하게 올린 이런 패션 아웃도어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게 그런 뭐랄까요? 그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놨다는 걸 넘어서 약간 브랜딩에 대한 책이고 여기에 대한 그 요약본이에요. 그래서 한 이틀 사흘이면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미친 생각 실행하기 해시태그가 이래요. 나만의 브랜드 갖기 매력적인 제품의 힘.
제가 얘기했었나? 강의를 또 내일 나가게도 되는데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하게 되면 브랜딩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지 말고 브랜드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해시태그는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제가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없죠. 네. 그래서 만약에 브랜딩이나 뭔가 자기만의 브랜드를 갖고 자기만의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인스타그램이나 뭐 블로그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관련 해시태그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나의 해시태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해시태그 김현지의 해시태그는 무엇인가? 해시태그는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나란 사람은 무엇인지 나를 돌아보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봅시다. 지금은 나이키를 만들고 미친 생각이었다. What made Nike what it is today was a crazy idea. 이 슈독이란 책은 세계 최대 규모의 브랜드 컨설팅 회사 인터브랜드가 매년 글로벌 기업의 재무 성과, 제품 구매 시 브랜드가 미치는 영향, 브랜드 경쟁력 등을 종합 분석해 브랜드 가치를 평가한 다음 순위를 매긴 리포트,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라는 리포트를 발행을 한대요. 이런 브랜딩 컨설팅 회사가요. 작년 리포트에 따르면 나이키는 15위를 차지했는데 이게 스포츠 기업 중에 가장 높은 순위라고 합니다. 경쟁사인 아디다스는 50위라고 해요. 나이키의 시작도 여느 스타트업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겨운 길을 누구보다 무모하게 걸어왔다 할 수 있는데 나이키의 창업은 고작 $50가 전부였고 하지만 지금은 연간 매출액 391억 달러에 달하는 명실상부 글로벌 1위 스포츠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나이키가 스타트업의 훌륭한 모델로 인정받는 이유다 라고 했는데 나이키의 수시 로고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키 창업자 필 라이트에 대해 아는 사람은 드물었죠. 필 라이트가 나이키를 떠나 스탠퍼드 대학에서 소설 창작 수업까지 들은 뒤 지필한 회고록 슈독이 나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창업자가 직접 쓴 책인가 봅니다. 네. 창작 수업까지 듣고서 책을 썼대요.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자. 멈추지 말고 계속하자. 그곳에 도달할 때까지는 멈추는 것을 생각하지도 말자. 그것이 어디인지 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말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멈추지 말자. 슈독에는 지금 나이키가 있기까지 필라이트와 그의 무모한 동료들이 겪은 수많은 순간들이 솔직하고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필라이트는 처절할 만큼 참담한 순간들을 끊임없이 마주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해결 방식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나이키의 정체성을 확립하죠. 문제를 분석하고 열정과 의지 그리고 실천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그의 이야기는 다른 기업 스토리에서는 접하기 힘든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렇다면 필라이트는 과연 어떤 역경을 마주하고 극복하며 지금의 나이키를 이뤄냈는지 볼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내일 읽겠습니다. 네. 제가 내일은 여러분들의 댓글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더 읽어볼까요? 육사선수 출신 경영학도가 쓴 신발 사업 보고서. 필라이트는 대학 시절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렇군요. 늘 다른 선수의 등을 바라보며 뛰어야만 했던 필은 자신에게 재능이 없다는 것을 빠르게 간파했죠. 운동선수의 꿈을 접고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 진학했지만 육상에 대한 그의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육상 선수들이 신는 러닝화에 관심이 많았죠. 대학원에서 수강한 기업가 정신 수업에서 필 혼자만이 신발 산업에 관한 보고서를 쓴 이유입니다. 잠깐 아까 나이키를 떠난 잠깐만요. 더 읽어봐야겠다. 필의 보고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독일이 지배하던
카메라 시장을 일본 카메라가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해서 일본의 러닝화가 미국의 신발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단순하지만 분명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았던 이 생각을 필은 미친 생각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 미친 생각이 나이키의 출발점입니다. 필은 곧바로 그의 미친 생각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단 재정적으로 아버지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한 뒤 세계 여행을 위한 비용을 마련한 필은 여러 나라를 거쳐 마침내 자신의 미친 생각의 근원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신발 시장을 장악할 일본 러닝 브랜드 오니스카 공장을 찾아가 오니스카 신발의 미국 판매권을 달라고 설득합니다. 심지어는 당시 실존하지도 않았던 블루리본이라는 회사에서 오니스카의 신발을 판매하겠다며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런 회사에서 오니스카의 신발을 판매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어필했죠. 필은 결국 판매권을 계약을 맺었고 미국으로 돌아와 실제로 블루리본을 설립합니다. 나이키의 전신이죠. 생명체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기업도 성장하게 돼 있고요. 생명체나 기업이나 성장하지 못하면 죽기 마련입니다. 이 책 읽어봐야겠다. 네, 필의 예상대로 오니스카의 러닝화는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뒀고요. 자연스레 블루리본은 지점을 늘리고 더 많은 대출을 받아 더 많은 운동화를 일본에서 들여와야 했죠. 미친 생각에서 시작한 회사가 꿈과 희망을 안고 아름답게 성장하던 시점에서 필은 거대한 장애물이 부딪혔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거부한 것입니다. 블루리본이 지닌 자본에 비해 회사가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재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블루리본의 성장을 은행은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부터는 요 밑에도 읽어볼게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혜인님, 깔고 있는 돈을 활용해서 투자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한국에 너무 좋은 집에 살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집은 뭐 내가 숨 쉴 곳, 적당한 곳이면 되고,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또 근데 한국의 부동산 개념은 조금 그래도 미국보다는 좀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니까 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5분이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